건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암만 해도 안 되니, 내 과거에서 생각해보니까 가까운데 원인이. 건선 발생은 아마추어, 건선 호전은 프로. 포인트를 잘 찍어 건선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험은 길잡이가 되고 미소는 그 여정의 보상입니다. 이 채널에서 건선 얘기로 시작하는데 다른 질병의 경우도 질병 극복에 작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도 작년 9월 18일에 처음 건선이 왔는데 좁쌀반점 3개가 24일 만에 온몸에 퍼져 당황스러워 여러 군데 검색을 했고 전문가분들이 올려주신 영상, 호전하신 환자분들의 영상을 참조해 제 건강 상태에 맞게 제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여 54일 만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도 건선 관리에 집중했던 54일간의 기록을 영상에 담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간요법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제가 건선을 위해 경험했던 54일은 포인트만 잘 찍으면 빠른 호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발 없이 지속 호전 중이고 그리고 민간요법이다 보니 치료에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건선 호전 의지를 부추긴 계기가 장기적일 경우 합병증 온다, 10년 이상이다. 이 내용이 유독 신경이 많이 쓰였고 완치가 쉽지 않은 난치병을 인식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건선 40일 만에 놀라운 변화, 건선 원인 3가지가 답이었다로 경험 공유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 영상에서 전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어 참조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치료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 채널에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호전되세요. 지난 시간에 건선초도 대응과 건선 구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건선이 처음 왔을 때 모기 자국으로 오인하고 완치했더니 3개의 반점이 24일 뒤에 온몸에 퍼졌고 그 붉은 반점 양상이 각 팔과 각 다리에 대칭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는데 지금이라도 반점이 있다면 양쪽 팔다리에 대칭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선이 이렇게 번진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약과 연고 처방을 받아 며칠 뒤 호전된 모습을 보였고 효과가 눈에 보이길래 또 약도 주려 뒤에는 먹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눈에 띄게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건선이 와서 예전 모습이 되었고 알아봤더니 결국 리바운드 현상이 왔습니다. 리바운드 현상이랑 약물 사용을 갑자기 중단하고 줄였을 때 증상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 스테로이드 의존성과 면역체계 반응이 큰 원인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의존성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피부 염증이 다시 활성화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현상이고 면역체계 반응은 약물로 억제되었던 면역 반응이 약물 중단 후에 과다하게 활성화되어서 염증이 악화된다고 병원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리바운드 현상을 방지하려면 약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 방식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증상도 리바운드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은 약을 복용해도 안 되고 연고도 안 되니 그 대안책으로 민간요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풍 검색을 하고 난 후에 몸에 좋은 야채를 준비하고 믹서기에 갈아 주스도 만들어 먹었는데 며칠 하다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한 번거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야채는 생각보다 많이 샀는데 그 나오는 양은 너무 작고 믹서기 구석구석에 야채 주스 액체가 끼어서 찌꺼기 청소 등이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는 청소, 야채를 더 많이 사서 주스를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하도 야채만 먹다 보니까 기력도 딸리고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 한 번 먹으면 폭풍 흡입하고 폭식하고 그러면 또 건져놓고 정말 약도 답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호전 현상을 보이면 지속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답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험한 치밀을 오르고 어디가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이 시기에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데가 샤워 후에 거울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심리적으로 많이 요동쳤고, 그때부터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생활의 질은 완전 떨어지고,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밤엔 잠을 못 자고, 낮엔 피곤하고, 체력은 떨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근선이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듣기만 했지, 이런 날이 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나름 신체와 정신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멘붕이 이어지는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멘탈이 녹아내려갔다 봅니다. 그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 더 이상 지체되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몰려오더라고요. 근성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과다하게 활성화시키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면역체계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과잉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악순환이 이어지는 근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증상 악화가 다시 스트레스를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근선 호전에 대한 간절함이 매우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생각을 많이 했고, 유땡땡, 예땡땡에서 폭풍 검색을 하고 리스트업을 했고, 그 결과 저는 3가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 두 번째는 활성화된 염증, 세 번째는 맞지 않는 운동법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즉, 몸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결핍되면서 장내 환경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는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가 면역 반응이 유발되어 그 결과 피부를 공격하는 근선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이 장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특히 심했던 스트레스를 틈타서 근선이 오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내 근선은 호전을 보일 것이라는 확신을 했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반점으로 덮은 팔의 모습이 근선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터지듯이. 이때가 근선 발생 40일 만입니다. 그리고 5일 뒤, 근선 발생 45일 뒤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내린 원인 분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었는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서 사진을 남겨봤습니다. 근선 겪어보니 정말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주위에 근선 환자분들 계시면 많은 관심과 위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겪어보니 반팔, 반바지, 그 흔한 사우나 등 일상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선이 오지 않은 분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저처럼 일상에서 언제든지 근선은 올 수 있습니다. 내 차례가 아닐 뿐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사전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선은 전혀 전염이 안 되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선 발생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원인을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에서 미소를 전하는 경허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